이 다항식을 저 두 개씩으로 나눌 때 나누어 떨어진답니다. mn의 값을 계산하시오. 뭐 이걸 위에 있는 식을 fx로 둔다면 f2를 집어넣으면 0, f-2를 집어넣으면 0 되고, 그다음 f3을 집어넣으면 0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집어넣어서 mn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자, 이 문제가 한 2, 3년, 3, 4년마다 한 번씩 학교에 출제되는 내용의 문제인데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 정도가 평균 정도 난이도? 이런 유형 중에서는 평균 정도 난이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3차식이며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저런 말 함부로 주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잘 읽으셔야 됩니다. P1은 2, P2는 4, P3은 6일 때 Px를 x-5로 나눈 나머지 P5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느낌상 왠지 이렇게 두 배씩 띄고 있는 느낌이죠? 이게 10인가 그러면? 자, 그렇게 두기에는 이게 너무 너무 편법이죠, 이거는. 이게 정말 나중에 찍을 때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는데 막 찍느니 그나마 두 배 관계인 것 같으니까 그냥 10 찍어볼까? 뭐 이런 느낌이 아니면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고. 자, 이 문제를 정확히 풀기 위해서 우변에 있는 2, 4, 6을 다 좌변으로 이항시킵니다. 그럼 P1-2는 0, P2-4는 0, P3-6은 0. 이 되겠죠? 얘네를 일반화 시켜보면 어차피 P 자리에는 X가 들어갈 거니까 PX라고 일반화 시키면 뒤에 마이너스 2에는 그 X의 몇 배인가요? 2배. 2배니까 2X라고 두면 위에 있는 식이 딱 성립하죠. 그리고 좌변에 있는 이 식을 좀 줄여서 그냥 써도 됩니다, 사실. 근데 좀 줄여 써서 이걸 QX, HX라고 할까요? 네, HX라고 합시다. 쟤를. 그럼 HX는 0을 만족하는, 일단 HX가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죠. 그 3차의 개수는 1이겠죠. 네. 3차식에 1차식 뺀다고 해서 3차의 개수가 바뀌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럼 HX는 0 이럴 때 이 HX는 3차 방정식이고 이 3차 방정식을 만족한 X값이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습니다. 누굽니까? 1, 2, 3이죠. 그렇지. H1은 여기 X에다 1 집어넣어서 위식이 성립하는 거고 H2는 얘가 성립하고 H3은 얘가 성립하겠죠. 그럼 따라서 HX는 1, 2, 3을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이며 최고차항 계수가 1이기 때문에 X-1, X-2, X-3 이렇게 인수분해 됨을 이해되실까요? 네, 됐죠? 다시 얘를 집어넣어요. HX는 PX-2X이므로 이렇게 되므로 따라서 PX는 X-1, X-2, X-3 다음에 뒤에 이게 2항이 돼서 플러스 2X가 따라 붙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P5의 값을 구하시오. X에 5 대입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5. 얘가 24고 플러스 10. 정답은 34. 이렇게 되죠. 찍었는데 틀렸네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많이 변형이 되죠. 이렇게도 변형되고 나중에는 이건 여러 가지 다항식 할 때 합시다. 또 그때 가서 또 나올 테니까 지금 너무 힘줘서 설명하면 그때 가서 또 우리가 할 게 없으니까. 자, 2차 다항식을 x 플러스 1, x-4로 나누어 때 나누어 떨어진답니다. 자,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일단 좌변식을 fx라고 둔다면 그 f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 되고 f4를 집어넣으면 다시 0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B 값을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 AB가 나올 테고, 그럼 AB가 나오면 저기는 fx식이 완성이 되니까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f1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2차식 px를 p2-x를 x-로 나눈 나머지가 9. 첫 번째 줄에서 할 수 있는 것. 얘가 0이 되는 값을 일단 식을 한번 써드리면 좋죠.
여러분의 실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번만 더. P2-X를 X-2로 나눈 나머지 몫이 없으니까 그냥 몫은 쓰시고 나머지는 1차로 나눴으니 남는 나머지는 상수.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해야 이 R 값을 구할 수 있죠. 따라서 R의 값은 X에다 2를 대입한 식 P0의 값. P0이 나머지입니다. 근데 그 나머지가 9라고 돼 있으니 P0 값은 9예요. 라는 뜻이죠. 자, 밑에 있는 식에서는 X제곱 PX 마이너스 6X를 X제곱 마이너스 9 왠지 인수분해하고 싶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목 위와 다르니까 표시만 해주시고 남는 나머지는 이렇게 나누어 떨어진다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P2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다 2를 대입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진 않아요. Q'X가 지워지진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X에다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죠. 얘를 집어줘야 되니까 얘든 0만 들어서 여기는 부정확한 식인 Q'X를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9 P 곱하기 P 마이너스 3 그다음 마이너스 3 플러스 18 X에 3 대입하면 9 P3 마이너스 18 따라서 여기서 P 마이너스 3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서 P3의 값은 2가 된다. 자, 여기까지는 알아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P2의 값을 어떻게 찾죠? 이 P의 값을 어떻게 찾습니까? 얘기했잖아요.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고. 이런 거 괜히 주는 게 아니라고요. 2차식 PX 2차식 PX? P에 대한 관계가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죠. 그럼 2차식의 미정계수를 써봐야 3개일 테니까 이게 ABC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풀란 뜻인가? 더군다나 얘가 핵심이죠. P0 값이 9 여기다 0 대입하면 C 값이 9로 바뀌네요. 그럼 나머지 두 개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좌변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A 마이너스 3B 플러스 9 3 집어넣으면 2가 되고 9A 플러스 3B 플러스 9 그러면 9A 마이너스 3B 넘어가면 마이너스 11 9A 플러스 3B 넘어가면 마이너스 7 위의 사례를 더하게 되면 18A는 마이너스 18 A 값은 마이너스 1 A 값 마이너스 1 집어넣을까요? 여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9 넘어가면 플러스 9 그럼 3B가 2가 되니 B 값은 3분의 2 자 이렇게 됐죠? P2의 값을 구하랍니다. PX가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9 P2의 값 마이너스 4 플러스 3분의 4 플러스 9 그럼 3으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4 27 3분의 얼마 남나요? 19 이렇게 남습니다. 자, 저 3차 다항식을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으로 구한 겁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A 값은 얘가 0이 되는 값이 사실은 A 값이죠. 저 0 되는 값은 A 값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내려오고 곱해 올렸더니 마이너스 2가 됐고 더해 내리면 B는 마이너스 8이 되고 다시 곱해 올리면 C는 B가 마이너스 8이었고요. 곱하면 플러스 4가 되고 더하면 6 됐고 곱해서 이거 두 개 더하면 D 값은 4 그래서 A, B, C, D를 모두 다 곱하면 얼마입니까? 다 곱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몫을 얘겠군 4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 나머지는 D일 텐데 그 D는 4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답이 틀리죠. 틀리는 이유는 조립제법은 구조상 얘가 여기 들어간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를
2x 플러스 1이 0 되는 x값을 뽑아낸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만 조립제법은 사실 이 조립제법을 보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b값이 마이너스 8. 이 조립제법 d는 4. 얘를 보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관계식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을 2x 플러스 1이 아닌 x 플러스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0 되는 값으로 조립제법 했다는 거죠. 조립제법은 1차 함계수가 1일 때 계산을 한 것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기 때문에 저게 아니고 이걸로 나누었을 때 이 몫이 남으신 겁니다.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 나머지는 4. 근데 이 식을 2x 플러스 1로 나누고 싶다면 그 필요했었던 나눈 숫자 2라는 배수를 여기서 끄집어 내줘야 되죠. 2를 빼서 여기다 이제 곱해주게 되면 2x 플러스 1이 되고 그때 몫이 실제 몫이죠.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그러니까 나머지는 변함이 없지만 이게 몫이 아니고 실제 몫은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a, b, c, d를 구하시오. 자, 이거 원풀이가 조금 복잡하거든요. 저 3차식을 1, 마이너스 3, 8을 여기 x 플러스 2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일단 한번 조립제법 해보시는 겁니다. 그럼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맨 끝에 상수 10 이렇게 남죠. 그럼 여기 첫 번째 식에서는 저 3차식을 놔둘게요. 저 3차식을 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고 나머지가 10이 남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얘를 또 다시 x 플러스 2로 또 조립제법 해봅니다. 그럼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면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이 하셨던 이 조립제법은 얘를 x 플러스 2로 조립제법한 거죠. 그럼 이 식이 바뀌는 거죠. 이 2차식은 x 플러스 2와 여기 몫이에요. x-3의 곱이며 나머지 5의 합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가로가 지금 이렇게 쳐져 있는 상태로 생각해줘. x 플러스 2가 있고 이만큼의 중가로가 붙었고 뒤에 이렇게 10 이렇게 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또 다시 여기 있는 여기 x-3이라는 애를 또 다시 x-2로 조립제법 해봅니다. 그럼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면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이 식을 변형하는 거죠. 이 식은 x-2와 목 1의 곱이며 나머지 마이너스 5의 합으로 처리가 돼요.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마지막 최종식은 좀 복잡하지만 x 플러스 2 여기를 대가로로 바꿀게요. 대가로 대가로 여기에 x 플러스 2가 있었고 여기를 빨간색을 바꾼 거니까요. 여기 중가로 x-2 곱하기는 생략할게요. 마이너스 5 그다음에 여기 뒤에 플러스 5가 붙었고 대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죠. 네, 여기서 이제 차례대로 다 분배하기 좀 불편하시면 일단 여기부터 먼저 분배해 볼까요? 여기 분배하면 이렇게 분배하면서 이게 플러스이겠죠? 왜 마이너스예요? x 플러스 2의 제곱일 테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5 x 플러스 2가 있을 거예요. 뒤에 플러스가 붙었죠. 이렇게. 이게 대가로 아래 있는 거고 다시 x 플러스 1을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세 번 분배하면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5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5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식과 저 식을 이제 비교하시는 거죠. 쭉 비교했더니 자, 비교해봤더니 a 값은 1, b 값은 마이너스 5, c 값은 5, d 값은
10 이렇게 되면 알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근데 이제 매번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이게 이제 원풀이긴 한데 이렇게 가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처럼 똑같은 인수에 거듭 세제곱, 거듭 제곱, 그 다음에 1차 이렇게 똑같은 x 플러스 1라는 문장 어떤 관계식 계속 반복적으로 거듭 제곱만 바뀌면서 반복적으로 나올 때는 얘가 0이 되는 값을 토대로 조립제법을 3번 하시고 이 A, B, C, D를 빨리 찾는 방식은 여기 맨 끝에 있는 남아있는 목부터 A, 그다음에 이게 시계,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남은 거를 B, 남은 거를 C, 남은 거를 D 이렇게 보시면 얘랑 정확히 일치해요. 그래서 저렇게 보시면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구하면 그래서 거기 맞춰서 뺄 셈 더 셈 하는 거니까 1 플러스 5 마이너스 5 플러스 10 씌워지고 정답은 11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문제입니다. 이것도 2x-3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차수별로. 그러니까 얘도 아마 조립제법을 반복적으로 하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조립제법을 합니다. 너무 큰가요? 조립제법 해요. 8,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1. 2분의 3 가지고 가죠? 2분의 3. 내려오고 곱해 올리면 계산 잘해야 돼요? 혹시 나 계산하다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12 더해 내리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9 이렇게 될 겁니다. 또다시 2분의 3으로 그럼 내려오고 약분하면 4, 3, 12, 0, 0, 마이너스 20 다시 한 번 더 2분의 3으로 내려오고 4, 3, 12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A, B, C, D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면 답이 안 맞아요. 자,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조립제법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는 가정하에서 풀었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네가 계산한 이 조립제법에서는 8 이게 제가 아니고 2x-3의 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누구예요? 아이고 깜짝이야. 다 지울 줄 알았어요. 네, x-2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 플러스 여기 12가 붙긴 하는데 얘는 x-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20 x-2분의 3의 마이너스 29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거를 저렇게 바꿔놔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2배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세제곱이 있네요. 그럼 여기 있는 8을 이렇게 바꾼다면 이때 이제 지수법칙이 적용되죠. A 세제곱, B 세제곱은 AB의 전체 세제곱 맞나요? 그렇지? 우준아? 그럼 여기는 이 세제곱 묶으면 밑에 있는 밑끼리 곱하라는 뜻이니까 여기는 2와 얘를 곱해서 전체 세제곱하라는 얘기죠. 그럼 2x-3의 전체 세제곱. 그럼 여기는 제곱이 필요하니까 얘를 3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바꿔야 되게 돼요. 그럼 3만 남고 얘랑 얘랑 붙이는 거죠. 2를 분배하게 되면 2x-3의 제곱. 여기 10이라 쓰지 마시고 5 곱하기 2 이렇게 쓰신 다음에 2를 여기다 분배해 줘야 돼요. 마이너스 5, 2x-3. 약간 이런 조작이 좀 필요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상수 A, B, C 맞춰서 A가 1, B가 3, C가 마이너스 5, D가 마이너스 29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다항식이 X에 대한 2차식의 완전 제곱식일 때 인수분해하시오. 저렇게 가로 4개짜리를 계산할 때는 두 개 짝짓는다고 했죠?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아지를 이렇게 짝짓고 이렇게 두 개 짝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앞에 두 개를 짝짓게 되면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0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 자, 이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치환이죠. 공통부분 이렇게 얘를 만약 t라고 둔다면 t 플러스 10 t 플러스 12 마이너스 k t제곱 플러스 22t 플러스 120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x에 대한 2차식의 완전제곱식이라는 뜻을 요 식을 여기에 맞게 적용하면 이건 t에 대한 완전제곱식 이라고 해석해야 맞겠죠. x제곱에 대한 2차식이잖아요. 근데 그 x제곱을 우리는 t라고, x제곱에 대한 관계식을 t라고 바꿔놨기 때문에 x제곱에 대한 완전제곱식은 t에 대한 완전제곱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t에 대한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 아하, 판별식이 0. 혹은 이게 생각이 안 나, 혹시 이게 완벽하게 이에 대한 판별식에 대한 이해가 좀 깊지 않으신 분들은 완전제곱식 되려면 그 이차항계수가 1일 때 1차항계수의 반의 제곱이 이게 상수랑 같아지면 이거 완전제곱식이 되죠. 이런 것들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4x 뒤에 모아야 돼요. 이거 반 마이너스의 제곱 플러스 4 이게 y의 완전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느낌으로 둘 다 괜찮습니다. 그럼 판별식 짝수의 판별식 22의 반의 제곱 원래는 b제곱 마이너스 4인데 짝수일 때는 짝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1 곱하기 120 마이너스 k 완전제곱식이라는 얘기는 중근을 간다는 뜻이니까 판별식 0이 되겠죠. 그럼 얘는 11의 제곱 121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플러스 k 0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이면 이 식은 2차식에 대한 완전제곱식이 만들어지는 4차식이 된다는 뜻이죠. 보기차식이죠. 네. 보기차식은 크게 두 종류지 않나요? 원래 보기차식은 이런 종류가 보기차잖아요. 4차, 2차, 상수. 그러니까 홀수창 없이 짝수창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 혹은 4차, 그 다음 상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통 일반 우리는 보기차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문제가 다시 두 가지죠. 첫 번째, 굉장히 쉬운 유형. 그다음에 좀 더 복잡한 유형. 쉬운 유형은 그 자체에서 인수분해가 시도되는 겁니다. 아마 위에 있는 문제 어딘가에서 보면 이 4차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2차와 2차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는 세개항을 가지고 있는 경우일 거예요. 근데 지금 풀고 있는 거는 아마 이거겠죠. 상으로 봐서는 쉬운 유형은 아닐 테고 복잡한 유형일 텐데 복잡한 유형 4차, 2차, 상수, 홀수차 없이 짝수차면 보기차식이네. 보기차를 인수분해하라고?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25의 약수 중에 더해서 6이 되는 숫자가 없죠. 이럴 때는 4창과 여기 있는 상수항 빼고 이렇게 2창을 뒤로 빼신 다음에 새롭게 2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만들 때 두 가지 종류가 올 수 있죠. 하나는 이거 두 번 x제곱 x제곱 5 두 번 붙이면 플러스 10x제곱이 올 수 있고 그럼 플러스 10x제곱이 왔다면 없던하게 생겼으니 그만큼을 빼야 될 테고 이거를 마이너스 10x제곱을 하도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의 완전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갑자기 없던 마이너스 10x제곱이 생기면 그만큼을 더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네. 두 개 중에 어디를 선택하냐면 보통 우리는 선택은 뒤에 있는 항을 보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뒤에 있는 항에 여기서 항의 모양이 마이너스 어떤 항 전체 제곱꼴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밑에 거는 일단 부호가 안 맞죠. 플러스 16x제곱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안 맞아요. 윗거를 봐야 되니까 윗걸로 정리해 본다면 x제곱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으로 앞에 있는 건 완전제곱이 되고 뒤를 묶을 때 마이너스 4x제곱 쓰시지 말고 마이너스 2x 전체 제곱 이렇게 써야 모양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합차로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x제곱 플러스 5와 2x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이제 완전제곱식 정리했었어요. 근데 이제 책에서는 이 4차식이 두 개의 다항식의 곱인데 하나는 fx고 하나는 fx-2예요. 같은 차수이기 때문에 아마 4차식을 나누었을 때 2차, 2차 두 개 중에 하나가 fx고 나머지 하나가 fx-2라는 뜻인 것 같은데 아마 딱 봐도 부호상 얘가 뒤쪽에 있는 얘일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려면 fx를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fx예요. 그럼 fx-
fx-2는 여기 x 자리 대신에 x-2를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2x-2 플러스 5. 얘가 만약 얘랑 일치하게 되면 얘가 fx-가 맞다는 뜻이에요. 분배했을 때 x제곱 여기 마이너스 4x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여기 플러스 4 여기 마이너스 4 지워지고 이렇게 그러네요. 딱 들어맞네요. 그래서 fx-2가 아니죠. fx죠. fx가 앞에 있는 저식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f-2 값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5. 플러스 5의 절대값 정답은 5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관련된 인수분해법이 항이 5개짜리 이상이죠. 그렇죠? 항 5개짜리 이상의 인수분해는 보통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다면 이게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주어전 관계식을 인수분해하시오. 뭐 해야 되죠? 첫 번째? 공통인수로 묶습니다. 묶을 수 있는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두 번째는 인수분해 공식에 적용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1번부터 10번까지 인수분해 공식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세 번째, 공통인수도 없고 딱히 내가 알고 있는 공식에 적용이 안 돼. 그때부터는 항의 개수에 따라서 인수분해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했죠. 항 한 개짜리 인수분해하지 않습니다. 인수분해는 항과 항의 고보력이라는 거기 때문에 항 한 개는 기본적으로 단항이고 그 항이 곱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인수분해할 필요는 없고 보통 항이 2개짜리부터 항 2개 그 다음에 3개 4개 그 다음 5개 이상부터는 다 똑같은 방법식으로 인수분해 하죠. 위에는 3개는 그냥 생략할게요. 항 5개 이상부터는 한 문자로 뭐 하죠?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대신에 항이 5개짜리 이상인데 보통 문자는 2개 이상의 문자가 배열되어 있을 때요. 그때는 여러 개의 문자 중에 한 문자를 딱 찍고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차수별로 높은 거 그 다음 내려가면서 맨 끝에 배열하는데 이렇게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이유는 뭘 줄이기 위함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편하게 하려고? 네. 결론은 좀 맞죠.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항의 개수를 줄이기 위함이에요. 항이 5개짜리, 6개짜리를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그때부터 항이 3개나 4개로 항이 줄어요. 이렇게 짝지어지면서 모이면서 그럼 항이 줄고 이왕 항에서 줄게 모이려면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할 때 그 문자의 차수가 낮은 걸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이 다항식은 x하고 y 2개의 문자가 나왔어요. 근데 x로 정리하면 4차식이야. 근데 y로 정리하면 2차식이야. 그럼 2차식으로 정리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y로 정리해야 y에 대한 2창, y에 대한 1창, 그 다음에 y가 없는 상수항, 항 3개인데 x에 대한 4차식을 정리하게 되면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이 5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데 이왕 줄이는 거라면 차수가 낮은 문자를 선택해야 전체 항의 개수가 준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 그 방식대로 위에 있는 분자를 정리합니다. 얼핏 보면 뭔가 묶일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분모는 고민할 게 없어요. 분모는 다 인수분해 되어 있잖아요. 분자를 묶어야 되는데 분자를 딱히 이렇게 뭐 공통인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 일단 다시 풀어 헤칩니다. 그럼 xy 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플러스 zx제곱 마이너스 z제곱 x 마이너스 y제곱 z 플러스 yz제곱. 자, 항이 6개짜리죠?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는데 x도 2차, y도 2차, z도 최고창 2차예요. 그럼 그냥 알파벳 순으로 x로 묶읍시다. 그럼 x가 2차 있는 것, 이거 하나, 그 다음 x 2차 있는 것, 이거 하나. 이렇게. 그럼 z-y의 x제곱. 그럼 x의 1차, 얘랑 얘인데, 앞을 z-y를 묶었으니까 이걸 마이너스를 빼내면, z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x 이렇게 모을 수 있죠? 음수를 빼낸다면. 그럼 z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인수분해 z 마이너스 y
z 플러스 y로 인수분해 되며 x가 붙어요. 나머지 얘네 둘을 묶을 때 yz로 묶으면 모양이 안 예쁘죠? 마이너스 yz로 묶어야 돼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yz 빠져나오면 잠깐만요. 그냥 yz를 빼는 게 낫겠네요. 플러스 그냥 yz를 빼내게 되면 여기는 z 하나가 남고 얘는 마이너스 y가 남죠. 이렇게. 다시 z 마이너스 y를 묶어요. z 마이너스 y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z 마이너스 y가 빠져나왔으니까 마이너스 z 플러스 yx 플러스 yz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가 여기 x 하나, 여기 x 하나, 여기 y 하나, 여기 z 하나 둘 다 마이너스 가야 되겠죠. 그래야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y랑 마이너스 z가 붙어서 이런 모양이 나올 테니까요. 그럼 분자를 인수분해 보면 z 마이너스 y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이면서 x 마이너스 y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이면서 x 마이너스 z가 있어요. 분모랑 이제 하나씩 이제 배치시켜 보면 x 마이너스 y 여기 있죠. y 마이너스 z, x 마이너스 z. 그러니까 얘랑 약분되고 1 남고 얘랑 약분되고 1 남는데 여기는 항의 배열이 항은 똑같은데 부가 반대죠.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남습니다.